안녕하세요, 칠곡 시민 여러분. 본격 칠곡을 일바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광합성 같은 시간, 우리 해봤다의 진행을 맡은 칠곡군 네, 감사합니다. 네, 칠곡군 문화도시 지원센터 이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봤다는 2020년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우리 해봐야지라는 문화적 실험에 참여한 44개 팀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2편은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 이웃과 함께 발맞춰가는 분들 모시고 2편 우리 해봤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도 시민 MC 모셨습니다. 우리 해봤다 2편 진행을 도와주실 시민 MC 이종춘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문화도시 추진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기구이고요. 주민들의 욕구를 문화도시에 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속해 계신 추진단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혹시 여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장소는 우리 지금 칠곡의 관광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따라는 카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특별히 카페 이따를 소개해 주실 게스트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잠깐 공간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는 칠곡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칠곡군에만 생산된 물건을 여기서 팔거든요. 여기 이따의 의미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농가와 그냥 주민들을 잇는 거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칠곡군 문화도시도 이으려고 이름을 이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벤져스 팀의 사회복지사 이혜경입니다. 저희 어벤져스 팀은 먼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조력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1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해봐야지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내 의사를 한번 표현해보자. 내가 의사를 표현해서 내 의사 표현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목적이 어떤 부분이 달성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도 해보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뭔가 지역에서 막 봉사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과 의논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목이나 뭐 북삼이나 석적이나 이런 타 지역에 다니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청소도, 지역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카페에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다 보니까 회원들 상호간에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친밀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의미가 있고, 자원봉사에 이제 환경미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했던 그 자원을 가지고 그러면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카페에서 모여서 화분을 만들고 그 화분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12년째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인데 가장 행복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좀 개선해야 될 이런 점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겨울에 자원봉사 환경미화 활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안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제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자꾸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의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저도 역량이 나름대로 부족했다기보다는 넘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점들이 다음 프로그램에 밑거름이 돼서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 콧바람 쐬기는 이제 팀 구성원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그 당사자 5분과 그분들을 보조해 주시는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선생님, 부모님, 또 발달 장애를 가지신 그 친구가 이제
구성이 돼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우리 자녀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주나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있어서 아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가 문화도시를 할 때 그럼 이분들을 한번 구성해서 한번 뭔가를 해보면 안 될까 해서 이제 콧바람 쐐기가 구성이 됐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너무 문화를 즐길 거리가 없는 거예요. 문화 즐길 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갈 만한 카페도 없고 뭐 막상 가면 이제 좀 신체적인 제약으로 좀 이제 가기가 힘든 곳도 많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카페를 찾아서 널리 알려보자. 그분들이 가기 전에 한번 답사해보자 해서 갔는데 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턱들이 높고 주차장이 조금 이제 휠체어가 내려서 갈 만한 데가 아니고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2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이게 막상 우리가 접해보기에 너무 좀 어려운 장소가 많았어요.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뭐 지역 사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뭐 복지 맵 흔히 얘기하는 복지 지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우리 약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용해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런 그 시설 기관들을 학생들이 직접 탐방을 하고 그걸 갖다 그림으로 또 수화 통역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한 적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조금이나마 우리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유생은 2019년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같이 모여 있는 복지사들이 책 속에서 복지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책을 읽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읽은 책에 대해서 저자도 한번 같이 만나보는 게 어떻겠노 이래서 이제 요번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배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고 받는 쪽에서 먼저 받는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작가를 만나면서 좀 다른 색다른 사회복지의 길도 조금 만나봤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칠곡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복지 분야에서는 정신보건이 앞서 있고 한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면에서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달리 프로그램을 아주 성실히 수행해내고 계시는 정석현 쌤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누구든지 상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정신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신과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호트 격리도 되고 저희들 너무너무 착하게 외출도 안 하고 몇 달씩 계속 있고 그러는 중에 이게 또 스트레스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회원들의 자조 모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팀 동호회를 했는데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복지에서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거에 대한 특히 우리 회원들과 같이 낙동강보를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 줍기 하고 걸으면서도 게임도 많이 했어요. 뒤로 걷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이것만 주우면 앵벌이야 하면서 야, 한 가득 이 봉지 다 채워야 돼 하고 우리 뭐 재미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회원들이 만족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여기에 내가 쓰레기를 줍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만족감들도 되게 있었고 그래서 복지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리는 못했지만 마음의 근육에 관계하는
7분 정도도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고 특히 노인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지금 백신이 지금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지금 접종 대상 우선순위 대상자가 65세 미만의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우리 정석 교수의 말씀 중에 코드 격리와 거의 다름없는 이런 그 스스로 또 조심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제약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오늘 참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백신이 확산되고 조금은 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다시 또 재가동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여성주의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여성이 중심이 된 어떤 활동들을 많이 일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교수님은 아니다. 남성으로서 네, 참여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나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손 들고 반성을 해야 되죠. 저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집에서 또 해왔던 그런 당연히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우리 지역도 칠곡군도 얼마 뭐 한 두어 달 전에 여성 친화 도시 2번째 재지정을 받기도 했는데 저는 늘 불평을 하죠.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만 받을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칠곡에 사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칠곡의 주민들이 여성 친화에 대한 뭔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제되지 않고 일정한 기준만 넘으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기준만 넘으면 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지정받은 것이 현판이 하나 군청 앞마당에 하나 걸리면 끝나는 이런 친화도시는 정말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 실질적인 것에 남성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이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 성의 진정한 평등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분야별로 다름과 차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벤져스랑 콧바람 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중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발달장애 당사자, 뇌병변장애 당사자, 정신장애 당사자, 당사자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활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혹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시가 당사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조금 주면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조금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 칠곡 군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다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삶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칠곡군에 있는 어떤 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없이 그냥 저희들도 그냥 이번 인문학처럼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장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장애에 대한 어떤 틀이 깨진다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흡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발달장애 그쪽 당사자분이 그날 그 청년 대표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했을 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장애가 뭐 보건복지부 봤을 때 인터뷰를 해 이런 선입견이 참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틀을 깨고 우리 당사자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펼쳐줬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무슨 복지 세미나? 복지에서 큰 가치가 공생과 자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생 함께 살아가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정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장애를 보는 우리의 시각 달리 지금처럼 달리 봐요. 네. 저는 이 정신건강 현장에서 지금 2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고 행복에도 관심이 많은데 거기 정신건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육체 건강을 꾸준하게 잘 해야 된다. 특히 자전거 우리 지역에 좋은 도로 있으니까 많이 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말 달리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다른 장애와 달리 달리가 편견이 참 많거든요. 이 편견이 많아서 범죄율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정신질환하면 큰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당사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대변해 줄 수도 없고 옹호해 줄 수도 없고 이 사회적 편견이 너무너무 세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울이나 정신질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공생의 의미로 보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말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그 복지유생과 마음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된 활동들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 약간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수혜자와 공급자가 나눠져 있다는 과거의 그런 약간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거를 깨고 우리는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성찰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사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 볼 때 이제 주는 관계에서 있지만 이제 인권적인 문제도 약간 저는 조금 놓고 싶었던 게 너무 이제 이게 일반화가 돼가고 이제 습관처럼 돼가니까 주면서도 이게 당연하게 주는데 받는 쪽은 또 그렇게 또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또 접근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이제 소진되는 이렇게 현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도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당신들도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 현장에 같이 나가야 이제 같이 이렇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복지유생에서 같이 책 모임을 했었는데 이 책 모임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 있는 저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자체가 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되고 저도 최근에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두드러기 알러지로 이렇게 확 넘어갑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저씨가 119에 연락해줘서 119가 와서 제가 이제 이게 응급실로 가고 응급실로 가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공생이란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는 죽었겠죠. 그런데 제가 또 누군가가 누워 있고 다쳐 있으면 저도 연락하는 또 장애도 우리가 돌보고 함께 물론 뭐 돌본다는 생각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공생 뭐 함께 걸어가는 동행 뭐 이런 의미가 우리 삶에서 또 특히 칠곡구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걸으면 우리 주민의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봤다. 네, 나는 해봤다는요. 이렇게 칠곡의 이웃들과 함께 발맞춰 가신 분들이 이제 우리 해봐야지를 통해서 어떤 실험 활동을 하셨는지, 인문적 경험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핵심 메시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작성하셨으면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그러면 계속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우리 복지유생의 정현재 선생님께서는 나는 무엇을 해보셨나요? 네, 난 만남을 해봤어요. 이 색다른 만남. 그동안에 만나고 싶던 작가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복지, 칠곡에서 보는 사회복지와 저 또 멀리 서울에서 있는 사회복지 그런 만남을 같이 공유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예. 저는 못 먹어도 달립니다. 저희는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회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경험을 많이 했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달리 해야지 달라진다는 거
이번 달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칠곡을 새로 봤다 다시 봤다 역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오늘 우리가 발맞춰 가는데 발맞춰주는 대상이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초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표현을 해봤다. 항상 나의 의사를, 내 표현을 누군가가 휴견인처럼 해줬던 부분들인데 나는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나를 표현해봤다. 나는 문화를 같이 경험해봤다. 네, 저는 저희 팀원들과 뭐 이렇게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장애에 대한 편견도 있었는데 같이 경험을 하면서 다 똑같구나, 같이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한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메시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칠곡군이 추구하는 그 문화도시의 비전이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이거든요. 우리가 각자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인문적 경험을 어떻게 도시 전체와 타 도시에 공유하면서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세대와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정신장애 누구가 아니라 청년 누구, 청소년 누구로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칠곡군 문화도시와 우리 복지 전문가분들이 같이 발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 칠곡을 일바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광합성 같은 시간, 우리 해봤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해봐야지 성과를 공유하고 반가운 이웃들 이렇게 근황을 나누는 것도 저희도 해봤습니다. 네,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칠곡이 추구하는 인문적 경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봤다 2편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3편 빛날 줄 아는 사람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도 해봐요.